손님들의 공부법 박희병. 배우고 또한 익히면 또한 즐겁고 기쁘지 아니한가. 뜻을 같이 하는 벗이 멀리서 나를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나의 학문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노여워하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공자 기원전 552년. 배우고만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게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는 곧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만 못하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기 마련이니 훌륭한 사람은 본받고 훌륭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고치도록 하여야 한다. 남이 한 번 해서 그것에 능하다면 자기는 100번을 할 것이며 남이 10번 해서 그것에 능하다면 자기는 1000번을 할 것이다. 송나라의 정홍, 정의. 알면 반드시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면 반드시 찾게 되며 찾으면 반드시 얻게 되리니 죽는 날까지 공부를 그만두어선 안 된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묻지 않는다면 끝내 모를 것이요 모른다고 생각하여 반드시 알려고 한다면 마침내 알게 될 것이다. 군자에게 공부보다 자신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없고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는 것보다 더 자신을 지체시키는 건 없다. 또 스스로 만족하는 것보다 더 큰 잘못이 없고 자포자기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없다. 횡거, 장자. 사람들은 대개 노성해지면 아랫사람 때 물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죽을 때까지 도를 깨닫지 못한다. 또한 남에게 도를 먼저 깨달았다고 자처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게 있다고 말하면 안 되므로 아랫사람한테 묻지도 않는다. 모르는 것을 묻지 않는 데서 온갖 병폐가 생기고 남과 자신을 속이면서 죽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의문이 없다면 충실히 공부한 게 아니다. 충실히 공부하면 반드시 의문이 생기나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이것이 곧 의문이다. 출세할 생각으로 공부를 한다면 공부에 해가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반드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서 견강부회해가 되므로 문제를 일으킨다. 송나라 희암. 충단하지 말고 공부해야 한다. 악이 달을 품고 있지만 뭐 그리 탓하겠는가. 그러나 늘 품고 있기 때문에 알이 부화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끄는 물로 알을 끄덕게 한다면 알은 죽고 말 것이며 품는 것을 잠시라도 멈췄다면 알은 식고 말 것이다. 사람들은 공부하는 일을 겨치레로 꾸미는 일쯤은 생각한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일의 마음을 뺏겨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하나 이는 배를 잘 모지 못하는 사람이 강이 구불구불함을 탓하는 것과 같다. 부귀하면 부귀한 대로 공부할 것이요 빈천하다면 빈천한 대로 공부할 일이다. 견문이 좁으면서 마음이 넓은 사람은 없다. 는 이 말이 몹시 좋다. 학문하는 데는 지극히 정성과 인내가 필요하니 이 두 가지가 없어서는 안 된다. 공부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 다만 책을 숙독하고 정밀하게 생각하기를 오래오래 하다 보면 스스로 보이는 게 있을 것이요
듣는 것을 소중히 하고 아는 것을 실천하기를 오래오래 하다 보면 스스로 얻는 게 있을 것이다. 이치를 정밀하게 알지 못할 경우 자세히 하면 정밀하게 알 수 있다. 일 하나를 깨닫지 못하겠으면 모름지기 거듭거듭 추구하며 연구하여 갈 길을 생각하고 앉아서도 생각할 것이며 아침에 생각하여 깨닫지 못하는 저녁에도 다시 생각하고 저녁에 생각해도 깨닫지 못하겠으면 이튿날 또 생각해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이 한다면 어찌 깨닫지 못할 도리가 있겠는가. 대충대충 생각하거나 생각하다가 깨닫지 못할 경우 곧 그만두어 버린다면 천년이 지나도 못 깨닫지 못할 것이다. 암은 실천의 시작이요 실천은 암의 완성이다. 암은 실천을 둘로 나눌 수 없다. 학문을 하는 것은 거울을 닦는데 비유할 것이나 거울은 본래 밝은 것이지만 먼지와 때가 겹겹이니 약에 묻혀 갈고 닦아야 한다. 처음엔 아주 힘들어 긁어내고 닦아내야만 한 겹의 때를 겨우 벗겨내니 어쩔 대단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계속 2번 닦고 3번 닦다면 힘이 점점 적게 들고 겨울의 밝음도 벗겨낼 때의 분량만큼 점점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지극히 어려운 관문을 지나 조금 경지에 이르는 사람은 참으로 드물다. 혹 조금 쉬운 경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더욱 노력하여 밝음이 완전히 드러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그만 공부를 중단한 사람이 있으니 몹시 애석할 일이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감히 자신이 못하겠거든 스승의 설을 믿으라 했는데 지금은 믿을 만한 스승이 없으니 모름지기 성현의 말을 믿어야 할 것이다. 성현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무릇 일상에서 말을 적게 하고 욕심을 적게 절제하여 한가하고 고요하며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 그림, 감상, 화초 구경, 산수유람, 물고기와 산새를 완상하는 것 등등의 일도 진실로 뜻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항상 접하는 것을 싫어하지 말 일이다. 마음과 기운을 늘 조화로운 경지에 두어 어지러지고 찬란하여 노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여체이다. 책을 볼 때도 마음을 괴롭히는 데까지 이르러서는 안 되며 많이 보는 것을 절대 경계해야 한다. 서경덕 어떻게 공부하면 생각이 없고 허물도 없는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치를 관찰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공경이란 마음을 오롯이 한 곳에 두어 땀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하나의 사물을 접으면 그 사물에 접한 바에 그치고 하나의 일이 응하는 바에 다른 사물과 그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한다. 마음이 전이라여 사물에 지나가 버리고 일이 끝난 후 곧 거두어들 일이므로 그 맑고 깨끗함은 마치 맑은 거울에 비어있는 듯할 것이다. 공부가 그러면 바야흐로 마음이 오로지 한 곳에 둘 때에도 그쳐야 한다는 생각이 집착하게 된다. 조식 학문이란 모름지기 스스로 깨줌을 귀하게 여긴다. 한낱 책에 의존하여 밝게 된 이치일 뿐이고 자기의 마음속에 참되게 깨달은 게 아니라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 2. 배우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꽉 막히고 식견이 좁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책을 읽고 사물의 이치를 궁금하며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힌 다음에야 그 방향이 정확하고 실천에 오를 수 있다. 지금 사람들은 공부하는 것에 일상생활의 가운데 있음을 알지 못하는 망명되게 높고 먼데 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공부는 특별히 사람이나 하는 생각하는 간주하고 있는 자기는 자포자기 해버린다. 이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뜻을 세우지 중요하다는 것은
공부를 시작하고서도 행여 미치지 못할까 걱정하며 늘 물러나지 말 것을 걱정해야 되기 말 것을 다짐해야 하기 때문이다. 벗을 사귈 때는 반드시 학문을 좋아하고 착한 행실을 좋아하며 바르고 엄격하고 곱고 진실한 사람과 사귀어야 한다. 남에게 은혜를 베풀거나 남을 도와주거나 하는 마음을 가져서 하며 남을 핍박하거나 해치고자 하는 마음은 털끝만큼도 가져서는 안 된다. 곡식 한 톨도 자기 힘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자신을 천지간에 한 마리 존벌레일 뿐이라고 한탄한 바 있다. 경전을 연구하는 것은 장차 세상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경전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을 천하만사에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저 글자를 읽는 데 불과하다. 원앙새 수놓은 솜씨는 보여줄지라도 바늘을 남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한 그 뜻은 수놓은 솜씨를 남에게 보여주되 수놓은 방법만큼은 말해주지 않아 보는 사람을 하여금 궁리하여 알게 한다는 말이다. 교만이나 기운이 가득 찬 것이니 가득 차면 남은 용납할 수 없다. 인생이란 기운이 부족한 것이니 부족하면 남에게 베풀 수 없다. 자만심, 남이 자기 못사고 여김, 자기 마음대로 함, 이 세 가지가 차례로 연달아 닥침을 비유컨대 시추의 쪽파리가 덤비고 양고기 개미가 모이는 것과 같다. 나는 전성이 글을 좋아한다. 물론 고심하여 글을 읽어도 시루라기 하나, 곡식 하나, 한 톨도 내 힘으로 생산하지 못하니 어찌 이른바 하늘과 땅 사이에 한 마리 존벌레가 아니겠는가. 홍대용. 어찌 자기의 견해만 옳다고 함부로 남을 그러다 하겠는가. 유임금, 순임금과 같은 정인도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남을 따랐거늘 요즘 사람은 망령되어 자기만 주장하니 잠옷 그 천박함을 알 수 없다. 큰 의심이 없는 자는 큰 깨달음이 없다. 의심을 품고 있으면서도 얼마만이면 미봉하는 것보다 자세히 분별하는 게 나으며 변절이며 아침하며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는 것보다는 자신은 생각을 다 밝힌 후 서로 함수점을 찾는 게 낫다. 쇠초는 그만둘지언정 오직 그를 널리 잃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그런 가닥에 옛날에 학자는 책이 없는 것을 걱정하였고 지금은 책이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한다. 말이 진실되지 못하고 몸가짐을 삼가하지 않는 자라면 반드시 시원하게 함께해야 친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을 좋아하게 대하네 함은 실로 나의 큰 병통이다. 글을 읽을 때는 먼저 그 대의를 보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그 다음에 미루어 생각해야 한다. 또한 실천을 염두에 두어야지 글귀를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된다. 혼자는 돌을 놓다가 이치가 궁해지면 상대방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소유는 돌을 놓다가 말이 궁해지면 둘러댄다. 그를 거칠게 읽는 자는 정녕 의문이 없다. 의문이 없는 데서 의문이 생기고 맛이 없는 데서 맛이 생겨내 비로소 제대로 글을 읽었다 할 수 있다. 의문이 생기거든 되풀이하여 궁극하도록 한다. 이 경우 글에만 의가하지 말고 혹 이를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혹 논의는 중에 생각해보기도 하는 등 무릇 다닐 때나 걸을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스스로 궁할 일이다. 이렇게 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통하지 못할 것이 없다. 내 마음은 남을 헤아려 본다 라는 한 맹자의 말을 극렬한 비결로 삼았다.
옛사람의 정신과 식견이 내 마음에 사무쳐 이어지는 것이다. 과거의 해석을 그대로 따르거나 진부한 해석을 견해를 답습하지 아니하고 온갖 변화의 자유대로 응하면서 마음에 깨닫는 것을 행한다면 나 역시 옛사람처럼 되는 것이다. 억지로 해석하여 건강 보호하는 것보다 의문을 그대로 전하여 미상에 놓아두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박지원. 속에는 그런 의심스러운 것이 많다. 이른바 본고시적이면 교회하는 일이 적다. 많다. 백루만 모았을 경우 자기가 처음 보는 까마귀를 비웃으며 자기가 오리를 보았을 경우 자기가 처음 보는 하게스트를 여긴다. 삶을 스스로는 아무런 괴이함이 없지만 자기 혼자 화를 내며 하루라도 자기가 본 것과 다른 산물이 있으면 만물을 다 부정한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 묻지 않는다면 평생 고루하고 무식한 데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새벽에 울면 잠자리에 일어나 눈을 감고 앉아 어제 읽은 책을 생각하며 가만히 이 치를 다시 궁구해 본다. 글을 읽는 중에는 기난 말이 아니면 함부로 응대하지 말 것이며 바쁜 일이 아니면 자리에 일어나서도 아니 된다. 손님이 오면 읽는 것을 중단하고 손님을 존중하는 뜻에서 책을 덮어야 한다. 정약용. 제자가 스스로 고심하여 안 것이 아니면 스승의 학설이 비록 천지를 깜짝 놀랄 만한 망고에 처음 제기된 것이랄지라도 모두 평범한 것으로 간주하고 거저 이루어진 것이라 여기므로 그 몸에 절실하게 와닿지 않는다. 이는 비유컨대 나아가면서부터 음식을 배발이 먹은 뒤 귀한 집 자자들이 비록 요리한 맛있는 음식을 대한다 할지라도 그저 입으로 간시할 뿐 목이 말라 시내가에 달려가는 마처럼 허겁지겁 거리거나 굶주린 자와 다를 것과 마찬가지다. 김정희.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억측하지 말고 일단 그대로 두어야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최한기. 학문의 상등의 학문은 귀로 듣고 중등의 학문은 마음으로 들으며 하등의 학문은 귀로 듣는다. 등급이 이러하기는 하나 실은 이 셋 가운데 하나의 파트를 산다며 희종 이 셋을 겸해야 한다.